여러분 안녕하세요. 212 누에 여름영화제 에코드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36컷의 여름 GV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누에 37기 2학기 회장 황서연입니다. 다들 영화는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네, 저도 여름에 고생하시면서 옆에서 촬영하시는 걸 보고 직접 응원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지켜봤었는데 진짜 이렇게 한편의 영화가 돼서 상영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제작하신 배우님들이랑 감독님들 직접 만나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36컷의 여름 GV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질문을 드린 후에 관객 여러분께 직접 질문도 받을 예정이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 생각을 해두셨다가 이따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차례대로 소개와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6컷의 여름 공동 감독을 맡은 유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36컷의 여름 공동 감독을 맡은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공동 감독을 맡은 이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36컷의 여름 회원 역할 맡은 오이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컷의 여름 영은 역을 맡은 박시영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영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구상하게 된 계기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들 질문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GV를 처음 해봐서 너무 떨리는 마음에 좀 매끄러지는 게 대본에 좀 적어왔는데요. 이 멘트도 사실 대본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보면서 좀 진행을 해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영화는 저희 감독 셋이 처음에 만나서 첫 회의를 했을 때 8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어진 거냐면 그냥 각자 좋아하는 영화를 얘기하는 그 코드가 너무 다 잘 맞아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싹 다 모아서 그걸 담은 영화를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해서 영화 시작이 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모아보니까 그게 상실이더라고요. 상실. 근데 봐야 돼요.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순간순간들은 있을지라도 그게 결국 영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잃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실은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이별의 아픔을 꼭 한 번씩은 겪게 된다면 우리는 잘 이별하는 법 그리고 이별 이후에도 삶을 지속하는 법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질문을 저희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는 그 상실과 이별을 겪은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음악 영화를 셋이 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기도 전에 메인 테마곡이 먼저 정해졌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저희 유진 감독님 지인분 중에 순비님이 불러주신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곡을 제일 먼저 이제 부르고 영화의 메인 테마곡으로 쓰였고 그래서 이제 엔딩 크레딧에 나온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게 뭐 가사나 이런 데서 시나리오에 많은 힌트를 얻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시놉시스는 사실 좀 실화가 가미되어 있는데 이건 당사자 한 편으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품으로 필름 카메라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안에 6장 정도의 사진이 들어있음을 제가 필름을 이렇게 열어보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냥 되게 기대된다. 막 할아버지가 어떤 사진을 찍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뽑아봤는데 일단 제가 열었기 때문에 빛이 너무 많이 샜고 또 되게 일상적인 사진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는데 외할머니께서 그 사진을 보시더니 옛날 생각이 난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고 사실 기억이라는 것을 공유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더라도 되게 특별하고 소중한 사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떨려서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미 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 놨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감독님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것만큼은 신경 써서 연출했다 혹은 촬영했다 하시는 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답변해 주실 네, 수 있어요? 제가 이 담당이라서 간단하신 거였군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영화는 순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메인 테마곡을 정하고 시나리오와 연출을 짜게 된 약간 독특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프닝 씬에서는 사랑은 영원하다 인스트루멘털 버전이 나오고 이제 엔딩 버전에서는 이제 원곡 목소리가 들어간 원곡을 넣었는데 이것을 할 때 저희는 약간 영은이가 떠났지만 혜원에게 영은과 함께한 순간들은 영원히 잠상으로 남아있다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목소리가 처음에는 목소리가 없는 버전이었지만 엔딩 버전에서는 목소리가 있는 버전을 삽입한 것도 약간 연출적으로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영은이가 출근할 때 섰던 자신의 자전거를 프랑스로 떠날 때 혜원에게 주고 가잖아요. 그때 마지막 엔딩 씬에서는 영은의 자전거를 혜원이 타고 달리는 모습을 이쁘게 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선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 카메라 감독님께서 저희가 특별히 트랙 장비를 대여할 그런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직접 짐벌을 들고 달리셨어요. 옆으로 달리셔서 이렇게 이쁜 카가님의 희생과 그리고 배우님의 엄청난 자전거 컨트롤 능력으로 이쁜 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오프닝과 엔딩이 약간 수미상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반에서는 영은이 머리를 묶고 있고 혜원이 머리를 풀고 있지만 끝에는 이제 혜원이가 머리를 묶고 영은이가 머리를 풀고 이제 프랑스로 떠나게 되는 것도 이제 둘의 실질적으로 만난 시간은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둘이 그 시간 안에서 주고받았던 그런 영향들과 그런 흔적들을 조금 서로에게 약간 흔적을 남겼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약간 재밌는 연출들도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신경 쓴 게 좀 많아서 얘기를 하자면 그 암실에서 초록빛이 있는 그런 암실 씬에서는 영은의 독백신이 엄청 길게 들어가고 이제 혜원이가 마지막으로 엄마가 남긴 6장의 사진을 확인할 때도 엄청 긴 그런 감정씬이 나오는데 그때 저희가 삼각대를 최대한 안 쓰고 짐벌로 촬영을 했어요.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감정적인 부분을 좀 세세하게 담고 싶어서 그래서 삼각대를 많이 안 쓰고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그 촬영할 때 신경 많이 쓰셨던 부분들을 좀 길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각본을 쓸 때 신경 썼던 부분을 좀 얘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단편 영화인지라 많은 걸 담기가 좀 어려워서 제일 고민이 됐던 게 사실은 그 혜원이랑 영은이가 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친밀해야 할 것인가가 제일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 혜원이랑 영은이가 만나고 헤어지는 그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보다 더 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실 살면서 우리가 원래부터 굉장히 가깝고 오래오래 알던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정말 우연히 찰나에 만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서도 삶을 통째로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위로를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너무 막 가깝지도 또 너무 멀지도 않게 연출을 하려고 각본을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상실이나 이별 이후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의 바퀴나 뭐 카메라의 톱니바퀴 이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을 통해서 뭔가 굴러가고 나아가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혜원이와 영은이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36컷의 여름이라는 영화는 이렇게 혜원이랑 영은이가 페달을 밟고 캐리어를 끌고 또 필름을 감으면서 한 발짝 더 내딛는 그렇게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배우님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같은 맥락에서 내가 이 장면, 이 씬만큼은 좀 신경 써서 연기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씬은 사진을 확인하는 씬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캐릭터를
맡았을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가장 달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저라면이 있고 혜원이라면이 있는데 저라면 그 사진을 보고 그냥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진이 뭘까? 별거가 아닐까? 이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사진을 그냥 얼른 보고 엄마를 추억하면 그렇게 흘러갔을 것 같은데 혜원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사진 남기신 사진이 별게 아닐까봐 무서워하고 원래 그러던 중에 사진을 확인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막 되게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 감정의 변화를 감독님들한테서 이제 디렉션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랑 다른 사진을 같은 사진이지만 어머니 사진이지만 저랑 다른 감정을 느끼는 그런 회원이었어가지고 감독님들이랑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그 저랑 다른 아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랑의 감정이 되게 3단계가 변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런 것을 쓰신 각본가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 감정이 뭔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에 맡기고 싶은 느낌? 근데 확실히 이 감정이었다가 이렇게 변했다가 나중에 저렇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참 멋지고 동시에 연기하면서 느낀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굉장히 떨리고요. 우선 그 대본을 받았을 때 영은이라는 캐릭터가 저한테도 많이 너무 가깝게 좀 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었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긴 독백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사를 잘 외우지 못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 긴 대사 속에 좀 영은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 자체도 말하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고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던 그런 아픔? 어쩌면 숨기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하게 되는 장면이어서 이게 내가 어떻게 말만 하지 않고 그런 흐름을 담을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촬영 현장에서 어땠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배우님들과 감독님들 두 분 다 촬영 현장에서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가장 힘들었던 에피소드 있으시면 하나씩만 짧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힘들었던 에피소드를 나누는 게 더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힘들었던 에피소드를 사실 얘기를 하려면 이건 대본이 없어도 한 3일 반납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그 누에 영화 역사상 촬영이 가장 악재가 많았던 영화 중에 저희가 하나였어서 영화를 찍을 게 아니라 굿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정말 많이 했어요. 제일 큰 악재는 이제 저희가 8월 초에 프로덕션을 잡아놨는데 촬영 딱 전날인가 전전날에 감독님 두 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 촬영을 또 이제 잡았는데 또 그날 전날 80년 만에 폭우가 와서 저희가 폭풍우를 뚫고 막 장비를 대여해서 결국에 찍긴 찍었는데 그것도 막 날씨가 안 좋아서 한심 찍고 끝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다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개강을 하고 나서도 9월 달에도 프로덕션을 이어가야 했던 그런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는 하늘이 진노하신 게 분명하다라고 얘기한 3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촬영을 하는 동네에 너무너무 빈티지하고 예쁜 그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 간판을 가진 슈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화면에 딱 잡히길래 이거다 무조건 찍어야 된다 하고 촬영날 갔더니 그 20년 된 거 같은 간판이 하필 그때 리뉴얼이 돼서 너무나 신기하게 바뀐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캠퍼스에서도 저희가
계단, 하얀 계단이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거기 뒤에 나무가 너무 풍성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잘 됐다. 여기서 딱 찍으면 되겠다 하고 촬영을 딱 갔더니 그 사이에 가지치기를 하는 수치 없는 나무와 함께 촬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보면 그 약간 개천 같은 게 중간에 나오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막 물이 쫄쫄쫄 흐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80년 만에 폭우 때문에 이제 갔더니 콸콸콸콸콸 물이 흐르고 있고 막 통제 라인이 붙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건 정말 우리 감독 셋 중에 하나가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을 한 거다. 우리 제사를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님 내가 시간관계에서 혹시 조금만 살짝 아,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 2개인데 하나는 그 짐벌 얘기를 하셨고요. 원래는 장비가 특수 장비가 있어서 매끄럽게 찍는 건데 직접 발로 나르거든요. 제가 다른 그런 찍는 걸 봤지만 정말 못지않게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재밌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한 건데 사진관을 저희 영은님이랑 저랑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은 문 뒤에서 있으니까 레디 액션 크게 외쳐주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레디 액션을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 나왔죠. 근데 그 이후로도 레디 액션을 안 하시고 계속 다들 입 맞춰서 그걸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이러는데 너무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재밌었던 에피소드로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나는 특별한 점은 그 감독님의 화려한 발제가 원래는 수레를 이용하시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건상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처음에는 될까 하면서 이제 해보셨는데 나중에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원래 먼저 자전거 씬을 찍었어요. 그럼 이제 바통 터치해서 찍고 있었는데 스킬이 늦었다고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름에 덥기도 하고 뭐 코로나다 장마다 해서 다들 고생했는데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정말 너무 그러니까 모두가 좀 이렇게 그 사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싶은데 나에게 본인의 캐릭터란 하고 한마디로 혹시 나에게 누구랑 누구다 이렇게 한마디씩으로 혹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한마디 뭐요? 혹시 먼저 키워드를 뽑아서 한마디로. 너무 어려운 질문이나 질문 먼저 받거나 할까요? 아 그러면 저희 이 질문을 마무리로 할까요? 이 질문을 먼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시간 관계상은 2분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지 여러분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영화를 너무 직관적으로 어디 써주실 거? 네. 그 36장 사진 인화하신 것 중에 어머니가 찍으신 6장을 직접 연출을 하셔서 촬영을 하셨던 건지 그렇게 찍기도 힘들 것 같아서 네, 그게 궁금해요. 아 일단 그 사진은 저희가 감독 내에서 어린 시절 사진을 구해보려고 했으나 다들 자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 없어서 결국 음영 감독님의 저기 앉아 계시는 감독님의 어린 시절을 했고요. 이 다은 씨가 그 손 모양을 약간씩 바꾸면서 그 다른 사진이 적혔고 그 빛 번지는 저희가 필름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 중에 약간 빛이 번져 있는 거를 합성해서 만들었어요. 혹시 한 분 더 있으실까요? 네 지금.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혜원이가 그 36컷을 다 현상하고 나서 어머님이 찍었던 그 6컷의 사진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36컷 중에서 30컷은 혜원이가 기록의 주체이고 6컷은 혜원이가 기록의 객체가 되잖아요. 그 사진을 봄으로써 기록의 주체에서 객체가 되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선에 있지만 그 어머니와 뭔가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혜원이의 감정이 어땠을지 조금 배우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머니와 제가 기억을 공유하는 거요? 아, 그 마지막 6장 네네네. 말씀이신가요? 우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처음에는 그 사진 6장이 뭘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무서웠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사진을 확인하면서 이게 뭐야 내가 엄마가 남긴 사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득 맨날 꿈에서 나오던 그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어머니 사진 찍어주시는 그때 이제 엄마 생각이 딱 나면서 아 엄마가 처음에 그 실망했던 사진이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었던 거구나. 나를 이렇게 자는 나를 이렇게 찍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었던 거구나. 행복하네. 뭐 사진이 흔들리던 흔들리지 않던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멋져서 사진이 어떻게 나왔든 중요하지 않고 그 사진이 너무 소중하고 그 사진 보면서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피어드 생각하셨어요? 피어드랑 같이 마지막 현재까지 촬영하고 GV까지 소감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첫 영화였어요. 원래 연극만 하다가 영화를 처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 스스로한테 좀 질문도 많이 했고 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독님들한테도 말씀드리면서 저도 도전이고 배우는 과정이어서 같이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영원이라는 캐릭터를 하면서 그 이제 처음 카메라를 봤을 때 내 동생이 쓰던 카메라를 가져온 어떤 여자아이 그리고 그 친구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어떤 추억들을 공유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원이가 마음을 더 열고 싶은데 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동생과의 이별 그게 이제 영원이한테도 너무 큰 상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칠까 무서워서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좋지만 어느 정도 선을 그어두고 이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소한 어떤 감정들을 어떻게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가 정말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원이는 이제 배우인 저의 관점에서 큰 도전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고 또 제가 첫 영화이고 그러니까 첫 GV겠죠. 그래서 너무 떨렸고 그리고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이런 나름의 긴 호흡으로의 저의 모습을 본 것도 처음이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참 예고편을 나왔을 때 그래도 사실 자랑을 못했어요. 이 주위에 뭔가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결과물을 보고 나니까 나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저도 이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너무너무 제가 원래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주위에서 막 자랑을 했어요. 이 촬영팀 너무 만나서 좋았다 행복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이 담겨있는 영화니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평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영화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영화를 찍는 과정이 더 영화 같았던 영화였어요. 감독님 세 분의 모습 그리고 스텝 같이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영화로 나는 담고 싶다 생각이 들었던 영화인데 찍는 내내 이제 너무 행복했고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앞으로 힘들 때마다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이제 스태프분들과 작품이에요. 왜냐면 너무 즐거웠고 그냥 단순 영화라는 일을 만드는 이 작업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가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의미 있고 좋았던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혜원이라는 아이는 뭐냐면 되게 여린 동생 같아요. 되게 여리고 그리고 잘 흔들리기도 하는 애라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고 왠지 돌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이 같아요. 그리고 혜원이를 정말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감독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만든 애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냥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되게 사랑하는 여동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화들 많이 보면서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준비하는 저희가 배우님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촬영할 때 막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그 영화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영화 결과물도 마음에 들지만 그 영화를 찍는 내내 너무너무 힘들었음에도 이건 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들 때마다 2022년에 여름에 같이 영화를 찍었던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너무 감동적인 말씀하셔서 약간 배고팠는데 일단 저도 소노 필름을 타고라는 영화 그리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영화 이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속에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기억들 이런 영화 찍었던 기억들이 저에게는 또 잔상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울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저한테도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네, 그래 정말 고맙다는 말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저희 영화 악재가 참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끼리 편집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사실 이런 악재들 다 액땜이었고 우린 대신 인복에 몰빵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좋은 스태프분들, 너무 좋은 배우분들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촬영하면서 행복해 이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저도 찍으면서 혜원이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엔 빨리 다 찍고 편집하고 싶었는데 이제 끝나갈수록 너무 아쉽고 또 약간 울컥하는데 아무튼 감사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저도 너무 행복한 여름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소식을 이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름 영화제 레코드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관객분들은 퇴장 도와드릴